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오늘 저희와 함께 책걸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자 목소리다. 네, 계십니다. 자, 저희 자매 방송 나는 의사다의 크루로 활동 중인 청년의사의 이혜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이혜선 기자입니다. 와, 의료요정이다. 자, 나는 의사다에서는 이제 의료요정으로. 써니 이렇게 불리는데, 네. 자, 오늘 독서 요정도 될 수 있을지. 네. 아, 시험대인가요? 뭐 시험대라기보다는 저 땜빵하러 들어온 거라. 아니야. 독서요정으로 이번에 인증이 되면 자주 오시는 걸로. 네. 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써니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뭐 약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정 부르면 또 이렇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 진짠가요? 댓글 소개 좀 해볼까요? 아이보리님, 안녕하세요. 출퇴근할 때 정말 즐겨 들었던 책걸상. 부끄러워서 댓글은 처음 남겨보는데요. 뭐가 부끄러워요? 요즘은 출산하고 짬날 때마다 듣는 책걸상 여전히 좋습니다. 학창시절 이후엔 소설을 즐겨 읽지 않다가 JYP와 YG 덕에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섬에 있는 서점 등등 추천 소설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테마 여행 보다가 생각났는데 JYP님 혹시 여행 다녀오신 데가 아이슬란드인가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크로아티아라고 이제 밝혔고 정답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댓글을 올리셨는데 아직 이벤트 참여 중이시거든요.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YG가 괜한 짓 하는 바람에 참 그 본의 아니게 여러분께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즐겁게 참여 분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 예를 엄청 들어 즐거워하시던데요. 이번 이 이벤트에서 가장 괴로워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누굽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 저희는 알거든요. 너무 댓글을 달고 싶은 거죠. 네. 네, 아무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네. 예를 들어 세바공님 이렇게 댓글 남기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승부욕 돋네요. 생뚱맞은 곳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생뚱맞은 곳만 떠오르니 오스트리아 던져봅니다. 아, 그리고 책 처방 22회 여행자의 서재편 22분 6초 정도에 JYP님이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이 버킷리스트에 있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스페인 가고 싶다고 했어요? 라는 YG 질문에 기억 못하시고 넘어가시길래 제 스토커제는 기부합니다. 혹시 다녀오신 곳이 마요르카 섬인가요? 나라 이름이 5글자라고 하셨으니 에스파니아. 진짜 맞추고 싶네요. 에스파니아도 5글자긴 하네요. 네. 마요르카 섬이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를 제가 잊은 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마요르카는 아직 못 가봤고요. 한 7년 안에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행 준비가 취미인 사람은 이렇게 먼 훗날까지도 괜히 계획을 막 세우고 그러죠. 네. 7년 후. 아니 7년 후는 아니고 7년 안에는 안에. 내가 혹시 가보겠다. 뭐 마요르카 적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들었어요. 그건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럼 지금 적금이 몇 개신 거죠? 여행 적금은 언제나 한 2개 정도는 유지하고 있죠. 네, 약간 작은 여행용, 큰 여행용.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뭐 그냥 대충 없어요. 그냥 그 제가 늘 적금을 한 2개 정도는 소액이나마 붓고 있는데 그걸 붓는 게 다 그냥 뭐 무슨 차를 바꾼다거나. 근데 적금은 JYP 돈으로 드십니까? 집에 계신 높으신 분 돈으로 드십니까? 그건 제 돈으로 들어야죠. 다른 수많은 거는 집에 계신 높은 분 돈으로도 많이 하는데 네, 여행 적금은 이거만큼은. 네, 항상 또 궁금했어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넣는 거라서. 네. 네. 자, I love 땡땡땡땡님. 스위스요. 참고로 수질 위생 사서 잘 읽고 있습니다. 중고생 필독서인 것 같더라고요. YG님 책들 좀 더 찾아 읽으려고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팟빵의 호얼님께서도 JYP 여행지 오스트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요 네스베는 노르웨이 작가지만 모음 5음절이라서요. 모처럼 여행 가셔서 책을 5권이나 읽고 오셨다니 대단한 독서가 인정. 늘 정답고 감사한 책걸상 하트. 네.
아, 또 있군요.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쿨맘 나인님이신데요. JYP 어디 다녀오셨는지 알았어요. 다섯 음절에 그 나라 말을 쓰고 옆 나라에서 비슷한 언어를 쓴다는 힌트. 인도네시아! 바하사죠? 네.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쓰고 옆 나라 말레이시아가 비슷한 언어를 쓰죠. 그래서 말인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라고 합니다. 맞죠? 맞죠? 흐흐흐흐. YG 책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역시 책걸상 애청자님들이 대단하신 게 약간의 힌트를 주니까 막 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이버의 시크릿님도 JYP님의 여행지 때문에 드디어 댓글을 달게 되네요. 5글자인데다가 제가 마침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서 말레이시아인가 했는데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바하사 말레이어를 쓰고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거의 동일한 언어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레이시아에서 9일간이나 여행하셨을 것 같진 않았어요. 네. 놀랍습니다. 조심스럽게 크로아티아로 답안 오. 제출해 봅니다. 댓글 남김에 책걸상 방송 시작 때부터 쭉 애청하고 있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그리고 수지 땡땡땡땡님께서도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는군요. 그럼 마케도니아로 수정합니다. 그런데 왠지 시크릿님이 말씀하신 크로아티아가 정답 같아요. 크로아티아 가고 싶어 하면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진짜 이게 뭐라고 너무 궁금해하는 건지. JYP님 팬이라서 궁금한 듯. 오렌지 트리님도 JYP 여행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크크. 스페인에서 바꿨어요. 5글자라고 하셔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뉴요커님은 방글라데시나 룩셈부르크. 5글자짜리 다 나온다. 네, EOMVKD는 아일랜드일까요? 그리고 토쿠라님은 에스파니아. 그리고 라리님도 인도네시아. 5글자는 다른 나라 생각이 안 나네요. 크크. 내가 아는 5글자 나라 춤출동, 그쵸?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시크릿님 추론 과정이 너무 웃겨요. 음. 그냥 말레이시아라고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네. 들면서 했는데 9일이나 말레이시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크로아티아로. 이거는 JYP를 매우 정확히 파악하신 맞아요. 거죠. 매우 정확하게 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참. 전 즐거웠는데 청취자분들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즐거워하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이벤트로 그동안 댓글 안 남기셨던 분들이 소심하게 네. 답과 함께 댓글 남기셨잖아요. 제가 이 이벤트, 이 돌발 이벤트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아무리 책걸상 애청자분들이라고 해도 독서보다는 여행을 좋아한다. 책 관련 얘기로 뭐 댓글 뭐 이런저런 말씀드려도 반응이 없던 분들이 남 여행 간 이야기에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책보다는 여행. 하지만 저는 여행보다는 책.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이제 한 분 크로아티아로 댓글 다신 분 저희가 당첨자 선정했었잖아요. 먼저 다신 분이죠. 네네. 제일 먼저이자 그 당시로는 유일한 유일했었죠. 그런데 이 정도면 시크릿님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수론의 하고. 과정이 네. 매우 그러면 뭐 어차피 YG 돈으로 지금 드리는 거니까요. 뭐 시크릿님도 또 드리죠 뭐. 근데 그러면- 아이디가 시크릿님 도예요? 아니 시크릿님. 시크릿님. 시크릿. 그리고 수지 탱탱탱님도 시크릿님이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크로아티아 아닐까요 했는데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러게요. 뭐 시원하게 쏘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생각해보고 네, 시크릿님. 저 가게에 부담되면 수지 땡땡땡땡님이나 시크릿님한테는 새로 나온 책 뭐 조금만 5권 뭐 이런 거 말고 네. 한 권이라도 좀 아무튼 보내드리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 받으실 주소 비밀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 네. 네.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5글자짜리 나라. 뭐요? 늘 제가 또 가고 싶어하는 곳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왠지 다녀오셨을 것 같은 주변에 느낌이에요. 아르헨티나 다녀오신 분은 많지 않던데요. 네. 갔다 오신 분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사한 나라라고. 정말 나름 선진국이라고 거기도 꼭 가보라고. 칠레랑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요? 네. 칠레에 가서 와인을 마시고 싶네요. 칠레랑 아르헨티나. 칠레 갔다 오신 분도 와인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칠레 가면 대박이라고
최상급 와인을 최저가에 마실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벤트는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이 시점으로. 꼬만꼬만. 네, 이제 네. 그만. 반동가리님 그리고 시크릿님 수지 땡땡땡땡님이 크로아티아를 맞춘 최종 정답자로 땅땅땅 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네. 오늘의 책은 조지프 고글린이라는 사람이 코글린이라는 사람이 쓴 고글린.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네, 노인을 위한 라는 시장은 없다. 신간입니다. 네. 네, 고령화의 공포를 이겨낼 희망의 경제학이라는 네. 부제가 붙은 원제는 더 롱제버티 이코노미. 네, 되게 드라이하더라고요. 네. 장수 경제. 경제. 네. 장수 경제. 저는 이 제목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네. 없다. 영화 제목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소설 제목. 원작 소설이 네, 코맥 있으니까. 메코시라고 네. 하는 작가의 소설 제목. 네. 그 정확해야 됩니다. YG는 지적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아, 영화 제목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잠깐만 그나저나 네. 우리 의료요정 써니는 평소에 책 좀 봅니까? 아, 저요? 뭐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봤다. 옛날에는 많이 봤습니까? 네. 저 나름 독서 고등학교 소녀였습니까? 예, 그 독서 카드 같은 걸 쓰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빌리는 사람. 아, 의료요정 세대 때는 그런 것도 썼습니까? 나 전산화 되기 전에 도서관 다녔나 봐요. 그 러브레터의 그런 장면이 좋아서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빌린 사람으로 상 받은 적도 있었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많이 못 읽었죠. 책걸상은 평소에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디오 클립이었는데요. 이었는데요. 네. 제가 여기 출연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뭐 이제 논의하러 잠깐 들어왔다가 앉아 해서 앉았다가 아, 그때 참 책걸상이 책이 없었을 때. 네. 지금도 책이 없지만. 그때 한번 이렇게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다음에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걸상 방송은 출연하면은 좀 멀리하게 되는 방송이군요. 그러면 우리 정말 애청자였던 네. 우리 회사의 송수연 기자 송 선배님. 정말 거의 다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걸상 호구라고 하시죠. 출연한 이후에는 그럼 안 듣고 있습니까 요새? 근데 호구는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게 호구는 한 번 영원한- 호구는 영원한 호구인 것 같은 게 또 이제 막 들으시고 책을 또 구매하시고 하는 것 어쩌면 같더라고요. 송 기자 한번 출연했잖아요. 고정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요? 왜 안 불러주나? 네. 다시 출연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자 오늘의 책은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라는 책인데 네. 일단 지은이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MIT의 교수인데요. MIT에서 에이지 랩이라는 연구소를 만든 사람이자 책임자입니다. 네, 참 이름이 약간 멋있죠. 에이즈랩. 그러게 네. 에이지 랩. MIT는 약간 그런 랩을 붙여가지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만드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뭐 경영학이나 도시 연구 뭐 이런 거를 공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에이지 랩이라는 게 당연히 고령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하는 연구소다 보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선정한 미래지향적인 은퇴 설계자 12인 또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창조적인 사업가 100인 이런 곳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네. 전 세계 여러 대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정부를 대상으로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근데 이게 이 책에서도 나오고 이 코글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코글린이 원래는 도시계획 전문가셨더라고요. 특히 공공교통 정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자문도 해주고 또 그런 연구도 계속했던 분인데 이제 한 대도시의 공공교통 정책 자문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공교통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도 취약한 것을 확인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노인들의 행복한 도시, 노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로 좀 관심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IT 에이즈 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 연구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연구 성과를 이제 책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내신 책이라고. 네, 첫 번째로 낸 하죠. 책이고요. 사실 이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는 그 JYP는 원래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JYP가 준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개념 마무리, 아, 개념 마무리. 개념 말년. 개념. 아, 개념 말년. 왜 발음이 좀 이상하지? 이벤트 한번 할까요? 이것도 JYP의 다음 책 아직 그 한 글자도 안 썼습니다만 몇 년째 기획하고 있는 다음 책은 개념 의료의 속편. 네. 개념 의료 중에서도 이제 고령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쪽에 좀 더 집중하는 책인데 네. 제목 후보가 2개입니다. 개념 마무리, 개념 말년.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어느 쪽? 한 뭔가 글자도 안 썼는데 제목부터 정하고 있어. 자, 청취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제목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언젠가 그 책 나오면 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뭐 한 2억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자와의 식사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자와의 식사는 경매에 붙여야죠. 아, 경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게 JYP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요, 그냥 본인이 나이 먹어서 그래요. 맞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특히 이제 40쯤이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 또 이제 가깝게 지냈던 선생님들이 이제 어르신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책들이 나오면 YG도 좀 찾아 읽는 편인데 딱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읽고 이걸 좀 다루자. 그런데 마땅한 전문가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좀 이 의료요정 써니한테도 저희가 읽어보기를 권한 다음에 이렇게 방송이 성사가 되었죠. 그럴게요. 네, 그 고백하자면 저도 뭐 언론사에 있으니까 저희가 만드는 매체에도 신간 안내 코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책들을 좀 보내줍니다. YG가 네.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만 보내주는데 뭐 많은 경우에 뭐 이런 책이 나왔구나 그리고 뭐 신간 소개를 해야겠구나 뭐 아니면은 이 책은 왜 우리 회사로 혹은 나에게 보냈지 뭐 이러고 시큰둥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읽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읽어야 하나 이러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 책은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나오자마자 이렇게 증정 도장 찍어가지고 네. 보내줬는데요. 딱 받는 순간 표지만 보고 이건 내가 읽기도 할 뿐더러 책걸상에서 소개도 해야지라고 바로 결심했던 그래서 그런 책입니다. 바로 저한테 이런 책 나온 거 알아? 라고 했고 네. 마침 저도 그거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꽤 전이에요. 그 몇 달 됐어요. 네, 몇 달 됐어요. 한 네. 3개월 됐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을 읽고 방송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 거는 책이 잘 안 읽힌다 약간. 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그 안에 재밌는 사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유용한 통찰도 많이 주는 좋은 책인 건 확실한데 잘 속도가 안 났습니다. 예, 책 읽는 속도가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건 뭐냐면 단숨에 읽지 않고 나눠서 읽게 되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은 책은 뭐 한 2시간이면 다 보고 보통 뭐 어정쩡한 책들도 하루 이틀이면 다 본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잡으면 한번 쭉 잡으면 가잖아요. 그냥 근데 쭉 저도 읽는데. 저런 스타일이거든요. YG 같은 스타일이에요. 한 번에 그냥 쫙 이 속도감과 집중력을 이용해서 딱 읽고 끝내는 게 좋은데 이 책은 저도 한 여러 번을 진짜 나눠서 읽었어요. 네, 저도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읽었습니다. 네. 저는 한 5번에 전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많이 나눠서 읽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보고 했는데 일단 문장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들도 좀 있고요. 오타도 좀 있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번역이나 책의 만듦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코글린이라는 분이
이제 그 박식함과 그리고 연구에 충실함에 비해서 대중적인 책은 처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압축적이면서도 요령 있게 맞아요. 잘 쓸 수 있었을 법한 내용들을 좀 길게, 그게 이제 처음 책을 쓰는 분들이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고 넣고 싶은 거죠. 싶으시구나. 왜냐하면 다음 책을 언제 낼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좀 읽다 보면은 약간 중언부언한 것도 네, 있고 맞아요. 본인도 약간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왜 이 맥락에서 나와야 되지?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원서의 편집자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잘 쳐냈으면 네. 쳐내고 구성을 했으면은 책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사례 그리고 문제의식이 너무나 네, 중요해서 맞아요. 예, 주로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조금 압축해서 분량을 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음. 합니다. 본문만 430여 쪽인데 이거 한 300쪽 정도로 압축했으면은 확실히 더 좋은 책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독성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최근 제가 그 고령화 관련 책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네. 방송에서 네. 소개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통찰을 준 책이 아닌가.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랬어요. 고령화 관련 책들은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 일본 책들을 보면은 주로 이 사회 전체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 고령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한다면 이 책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네. 아, 네.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노인 담론에 대해서 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음. 노령 담론이라고 번역이 네. 됐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네. 좀 더 행복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고령 사회를 맞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맞아요.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통찰까지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JYP가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은 좀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교롭게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컨텐츠를 누가 소비를 하는지, 어떤 거를 재미있어 하는지, 특히 이제 건강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에이지가 조금 높습니다. 다른 일반 컨텐츠보다. 그러다 보니 고민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했던 생각 그거였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맛있는 게 그들에게 맛이 없을까?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에 맞춰서 재미없는 거 뭔가 생기가 없는 거를 자꾸 강요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해서 그 부분을 되게 명확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대목이에요. 그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는 언론에서도 꽤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 언론에서 소개될 때도 이제 많이 인용되었던 사례인데 이 하인즈에서 이제 케찹 만드는 하인즈. 네, 케찹 만드는 하인즈에서 이제 노인들을 위한 식단을 네. 한 10년 정도의 연구개발 시간을 들여가지고 야심차게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식 통조림을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씹기에 불편하신 노인들이라면 우리 하인즈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이 노인식 통조림을 먹어야 된다. 근데 무참하게 시장에서 실패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한 거예요. 정작 노인들이 사야 되는데 노인들은 절대로 그걸 안 사는 거죠. 안 사죠. 싫거든요. 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버라고 하는 거버라고 하는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있잖아요. 그 아기 사진 이렇게 아기 사진 이렇게 라벨링 있는, 돼 있는 예.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인터뷰가 책에 나와요. 거버이 이유식을 구입하면 손주 먹이려고 산다고 말이라도 그럴 듯 둘러댈 수 있을 텐데 노인식을 사면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 계산대에 노인식을 올려놓고 손주 핑계를 대는 행위는 공개적인 망신거리나 다름없었다. 노인식 통조림은 마치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저는요 늙고 가난하고 더구나 이도 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1955년의 사례입니다. 네. 뭐 최근 사례가 아니라. 그런데 그때 그러면 당연히 하인즈는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도 통찰을 얻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들은 반복되고 있다는 네. 거죠. 또 다른 애가 그 효도폰. 효도폰 아, 사례도 나오는데 네. 이제 독일의 피트에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2007년에 노인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카타리나라고 하는 핸드폰을 내놓은 거예요. 버튼이 예,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고 버튼은 크게 만들고 네. 자꾸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도록 만든 핸드폰이었는데 시장에서도 무참하게 대실패를 한 거죠. 2007년이면 이제 네. 비교적 최근인데 그리고 피트에이지는 아예 그냥 2010년에는 문을 닫았는데 이제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제 한 이용자가 후기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카트리나 폰은 튼튼하고 버튼도 쉽게 구별할 수 있었어요. 보기에도 쓰기에도 편하고요.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크고 무거워요. 핸드백에도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제품에 익숙해지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생긴 또 착오였던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나온 핸드폰인데 좀 실물을 못 봤습니다만 90년대 그 벽돌, 집에서 쓰는 집에서 쓰는 무선 전화기랑 전화기.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당연히 망한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이 같은 사례가 사실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잖아요. 일단 늙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병이 들었고 병들었고 눈도 성하지 않고 네. 기술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것과 생리적인 욕구 정도만 해결하면서 근근히 삶을 네. 이어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시장에서 당연히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네. 아니라 진짜 지금 살고 있는 노인들이 과연 그러냐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죠. 않죠.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던지는 질문이 당신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없다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사실 그 세대의 어떤 소비 계층보다도 구매력이 있고 네. 그러니까 돈 좀 있는 노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은퇴한 후에 이제 구매력도 있고 그리고 예쁜 거, 세련된 거, 네. 예,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좋은 것들도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맛있는 거 그리고 약간 욕구 있는 거죠. 이제 맛있는 거 그리고 멋진 파트너.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예,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예, 필요한 기본적으로 모든 젊은 욕구를 사람들이 갖고 좋아하는 있죠. 것들을 그 네. 노인들도 다 중요한다라는 거죠. 이제 단지 이제 약간 신체적으로 조금 기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노인들과 친화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이제 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코골린의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노인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묶은 그 인구 집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도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삶을 인생을 살아와서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노인들을 되게 별개의 존재, 우리가 섞일 수 없는 마치 외계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고령화 또 이 노인 문제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네. 거죠. 거의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는. 되어가고 있어요. 2015년 현재 전 세계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6억 1,7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 인구의 2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10억이 되고요. 2050년이 되면은 16억이 된다고 합니다. 2050년 16억이 되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2배가 되어서 16.7%가 된다는 거. 우리나라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 일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은퇴 세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흔히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이 사회에 이제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자체가 이 세상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세대잖아요. 그 동력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판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네. 않죠. 책의 아주 초반, 심지어 들어가는 글 부분에 나오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일본 최대 위생용품 공급업체인 유니참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11년에 일본에서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기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것 같지만 2026년만 되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모르긴 해도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네. 자, 오늘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롱제비티 이코노미라는 원제를 가진 책의 기본적인 내용, 컨셉에 대해서만 좀 네,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저희가 공유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책에 굉장히 재미있고 통찰력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례들의 일부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써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